요건 몰랐지? 알아두면 쓸모있을 핀테크 잡학 상식, 생활 속 핀테크 이야기 지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대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핀테크 하면 먼저 인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증을 위해 강제로 설치하던 보안 프로그램의 불편한 경험 한 번씩들 있으시죠? 그런데 해외 핀테크 서비스들은 인증을 위해 그 어떤 보안 프로그램 설치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불편한 인증 환경 속에 있었던 걸까요? 과거 미국의 컴퓨터 암호 기술 수출 규제로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내장되던 수출용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암호화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플러그인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금융 사이트 접속 때마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액티브엑스입니다. 현재는 액티브엑스 대신 exe 파일 설치로 바뀌긴 했지만 그 불편함은 여전하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인의 이름을 가졌던 공동인증서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 중국인의 사례가 언급된 일명 천송이 코트 사건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촉발시켰고, 마침내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월했던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사용되던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말 대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인증서는 패스, 카카오페이 인증 등 여러 사설 인증서들과 인증서 춘추전국 시대 속에서 함께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보다 널리 사용 가능한 범용성이 떨어져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 공동인증서 갱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PC에 담은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일단 폰 이리 주세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한 기술 발달로 인한 디지털 시대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한 개념인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가 90년대 중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해 양 계층 간 정보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빗대어 생긴 용어입니다. 이를 금융 분야에서는 뱅킹 디바이드 또는 핀테크 디바이드 등의 용어로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인 금융 소외 계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은 디지털에 익숙하지만 60대 이상 노년층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온라인 기반 예매 시스템과 음식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는 사회활동을 어렵게 하기만 합니다. 또한 정보가 빠른 젊은 층은 저금리 대출, 고이율 적금 등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지만 정보 소외계층은 접근이 어려워 간접적인 경제 손실도 유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서비스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자립적 쇼핑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들의 소리마켓, 그리고 큰글씨 앱 서비스 제공이나 수화상담 서비스, 시니어 전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고객 인지 능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생맹이나 난독증과 같이 사용자의 시각이나 인지 능력에 따라 웹사이트 화면의 밝기나 글자 크기가 다르게 보여지는 맞춤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디지털 이글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코딩 및 사이버 보안 교육, 노년층 디지털 활용 교육 등 디지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MUFG 은행은
일정 예금 잔액 이상을 보유한 고령층을 위한 재무 컨설팅, 쇼핑, 의료 상담 등 생활 밀착형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기업이 금융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받을 때 금융사를 먼저 보시나요? 금리를 먼저 보시나요?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합계좌 조회, 대출금리 비교 및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한 번쯤 보거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모두 마이데이터라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마이데이터가 뭔지 살펴볼까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포함되어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관리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내 데이터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의 내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소비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개인 동의 하에 데이터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상품들을 출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사는 이러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돼 금융사 간 경쟁에서 플랫폼 간 경쟁으로 금융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사가 어딘지 네임밸류가 아닌 금리나 혜택,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비자가 움직이는 금융의 노브랜드화 시기가 점차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생활 속 핀테크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